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갑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하루 새 147명이 늘어서 모두 8,799명입니다. 이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80% 이상이 집단 감염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시설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전현우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47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79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69명, 경북 40명, 서울 15명, 경기 12명, 인천 4명, 충북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다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만 100명 이상으로 급증했는데요. 특히 일부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인된 확진 사례도 어제만 6건이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32명이고 위중 환자는 62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 늘어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379명 늘어 2,6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럽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0시부터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치료시설에 보내지고 음성이 나와도 14일간은 집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명령서가 발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받게 됩니다. 다만 관광이나 출장 등 짧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격리 없이 보건소에 전화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인천 SK 무의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에서 1,000실 이상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가족 등 82명 중에선 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증상자가 2명이었지만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무증상자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교민은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총리가 대국민 담화도 했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특히 앞으로 보름간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만약 중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여기에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정부는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통분단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난 예방과 피해 시설 복구 등을 위해 17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은 3조 8천억 원.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기금의 용도를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 특성과 기금 적립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이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학교 개학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4개월 동안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드나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경북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69명, 경북 40명으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북 경산의 서요양병원에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환자와 종사자 등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에서도 어제 5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62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3만 3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87% 정도 진행됐고 이 가운데 0.6%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는 내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인데 결과가 나올 모레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완치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완치자는 어제 기준 2,26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0%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격리 해제된 사람도 대구 경북에서만 339명으로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주말과 휴일 종교 행사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경고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권 시장은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 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과 함께 특별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신천지를 비롯해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집합행사 금지 명령을 알린 뒤 해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지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는 아닌 만큼 안정화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확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일반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서울 지역의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 한 요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고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최근 외국을 다녀온 확진자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독일에서 체류하다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는 해외 접촉 관련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지난 17일 미국에서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헝가리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콜센터 직원인 5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은 2주간 자가 격리한 뒤 격리 해제 결정을 위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기도 성남의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44명입니다. 네, 이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죠. 네, 그제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효사랑 요양원에서 어제 4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80대 입소자고 1명은 60대 종사자입니다. 이 요양원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21명과 입소자 35명 등 모두 5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5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이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어제보다 31명 늘어 675명입니다. 서울은 15명 늘어 314명, 경기도는 12명 늘어난 321명, 인천은 4명 증가해 40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발표된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3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 방역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2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방역당국의 오후 발표에서 사망자 2명 더 늘어서 현재까지 104명, 0시 기준 확진자는 8,799명입니다. 어제보다 147명 늘었는데요. 최근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최근 열흘 사이에 1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구, 경북 지역의 일별 확진자 변동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사흘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선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에서도 요양원과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모두 합쳐서 전체의 21% 정도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은 69명이고요. 경북 지역이 40명입니다. 전체의 74%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역 과정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처음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6일입니다.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후에 엿새 연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은 집계에 의해 가장 많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이번 주 들어서 해외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41명이고요. 초록색의 미국 등 미주 지역도 5명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영향을 받기 시작한 점 알 수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붉고 노란색의 중국과 아시아 국가가 대다수였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스페인과 독일, 이란과 미국에선 2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4만 7천 명을 넘었고요. 사망자 수도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내일부터는 유럽 입국자 전체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됩니다. 특별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 북한은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3발을 발사한 뒤 12일 만입니다. 한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북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5분과 6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1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과 9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2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합참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상승 기동을 한 점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2차례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전선 대연합부대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평시 훈련을 실전 훈련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혀 오늘 미사일 발사가 이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진단 검사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 마련된 승차 진료소 현장을 금철영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문을 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검사 차량 외엔 일반인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원 확인 장소에선 창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의사 소견서 그리고 신분증을 차례로 보여주고 사전 등록 여부가 확인돼야만 진단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막연히 왔다가 방향을 돌리는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먼저 병원에서 단순 감기가 아닌지를 확인한 뒤 또다시 전문가 문진등을 거쳐야만 진단키트 검사가 가능한 상황. 하루 검사 건수는 100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전 검사를 거친 예약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일부 승차 진료소가 한산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수는 현지 시간 20일 오전을 기준으로 16,000명을 넘어선 상태, 사망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진단키트 확보와 별개로 현재 진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s that a way of saying we are not yet at a point where we are meeting the demand pressure? Well, the answer is yes, John. We are not there yet because otherwise people would be never calling up saying they can't get a test.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 현재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어제 힘겹게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또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락까지 겹친 게 악재가 됐는데 미국 내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00포인트 넘게 떨어져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스탠더드 & 포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4%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 23% 폭등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10% 넘게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울한 전망도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제 권역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사실상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져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사업장 폐쇄와 대량 해고 사태에 따른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에 비해 33% 증가했습니다.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곳 뉴욕주의 경우도 하루 평균 10,000건 정도의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됐는데 어제는 하루에만 16만 건이 넘는 신청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큰 금액의 돈을 쥐어주고 실업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unemployment insurance on steroids, but it keeps people furloughed in their job. 뉴욕타임스는 전염병으로 수백만 개의 가게나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에선 타격을 받은 당사자에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직접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는 이탈리아는 하루 사이에 627명이 숨지고 확진자는 6,000명 가까이 늘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천하무적이 아니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하루 사이 627명이 또다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까지 하루 기준 최다 사망자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보다 780여 명이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날보다 6,000명 가까이 늘어 모두 47,000여 명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5,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환자만 벌써 22,0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3%입니다.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었던 남부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남부는 의료 환경이 더욱 열악해 현 추세가 계속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Tutto il Cotugno è stato convertito per ricevere pazienti Covid positivi, qualcuno ancora in attesa di tampone del risultato. 전 세계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은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젊은이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WHO는 사태 장기화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 금연과 금주, 가벼운 운동 등을 권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 일부 내륙 지역과 강원 영동, 영남과 호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중부 곳곳에는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저녁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더 늦은 밤이 되면 그 밖에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대기 상태가 양호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전주와 창원이 11도, 부산이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창원과 대구, 안동이 20도, 광주 22도,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낮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주 해상에는 비 소식도 나와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반가운 전국적인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